필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필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노후 준비를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분, 일단 목표를 정해야 되겠죠? 그 목표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후 준비를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5억을 모아야 하나? 10억을 모아야 하나? 이런 생각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너무 막연하다라는 거죠. 사실 현재의 삶을 운영하는데도 힘든 상황인데 뭐 5억, 10억 이런 걸 어떻게 모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노후 준비는 에이 모르겠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미래로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정말 노후에 필요한 노후 생활비를 계산하는 방법이죠. 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보도에 의하면 서울에서 생활하는 2인 가구 기준으로 350은 필요하다. 또 어디는 250만 원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모두 다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후 생활비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개인적인 생활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현재 생활비를 얼마 쓰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거를 머릿속에 딱 떠올리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내가 생활비 얼마 쓰지? 라고 정확하게 또 모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현재 생활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드 명세서라든지 또 고정비로 나가고 있는 교통비나 통신비나 대출 이자나 이런 모든 것들을 망라해서 한번 적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매달 나가지는 않지만 특정한 달에 추석이라든지 또 얼마 전에 여름 휴가를 갔다 왔죠. 또 겨울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을 수가 있죠. 이런 것들에 사용되는 비용도 계산을 해서 넣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월 평균 생활비가 얼마다라는 게 딱 나왔을 텐데요. 자, 우선은 궁금한 게 노후 생활비는 늘어날까 줄어들까? 자, 이게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어떤 게 맞을까요? 자, 이것도 물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겠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노후에는 소득이 사라지니까 그냥 무조건 아껴 써야지 안 써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다면 물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목표로 하는 노후 생활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의 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한마디로 내가 있는 곳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고 또 자산의 감소 없이 지금의 생활 수준, 소비 수준을 유지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들어가는데 노후에는 없어질 생활비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대출 이자와 교육비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노후가 시작될 때까지는 대출을 다 상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출이자는 줄어들 것이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다 성장을 해서 교육비도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생활비에서 뭘 빼야 되냐면 교육비와 대출 이자를 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빠지는 부분을 지금 얘기했는데 이거 말고는 다른 거가 더 줄어들 건 없을까요? 자,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말부부다. 주말부부이기 때문에 각집 살림을 하면 돈이 더 들어가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도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노후가 돼서 주말부부를 끝내게 되면 생활비가 줄어들겠죠. 자,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렸는데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나중에 내가 은퇴할 나이쯤 되면 부모님은 어쩌면 돌아가실 수도 있다. 그렇다 그러면 부모님한테 들어가는 생활비도 또 안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안 들어갈 비용들을 제외하시면 됩니다. 그럼 무조건 생활비는 줄어든다고 보는데 늘어나는 요소도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늘어날까요?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게 여가 생활입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가고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여가 생활을 보내면서 지금 생활비를 쓰고 있죠. 그런데 노후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안 가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여가 생활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여가 생활을 하는 게 동네에 가볍게 산책이나 러닝을 한다, 자전거를 탄다, 도서관을 간다 이러면서 여가 생활을 보낸다면은 모르겠지만 유일한 취미가 어떤 돈이 들어가는 운동이다 라고 했을 때는 노후에는 그 운동의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예를 들면 내가 유일한 취미가 골프인데 이 골프는 끊을 수가 없다. 골프는 내 인생에서 가장 즐겨하는 취미다. 5일 근무하고 2일 휴식을 하던 사람이라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라운딩을 나가겠지만 노후 생활로 접어들어서 여가 생활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한 달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 정도는 라운딩을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여가 생활의 패턴에 따라서 이 생활비가 얼마나 더 늘어날 것이냐가 결정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내 생활비를 꼼꼼히 뜯어보니까 내 생활비에 속하는 비용 중에 여가 생활은 10% 20%도 안 되더라 라고 하면 상관없지만
친구를 만난다든지 또는 운동을 배운다든지 또는 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취미 생활을 한다라고 보면은 여러분들의 여가 생활이 늘어난 만큼 생활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순생활비는 여러분의 지금 생활비에서 교육비나 대출이자나 그 밖에 줄어들게 되는 비용을 뺀 금액이 순생활비거든요. 그 순생활비에 1.5에서 2배 정도의 가중치를 곱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금액보다도 더 늘어난다라는 이야기죠. 자, 필쌤이 평상시에 강조하는 노후 준비의 개념도 2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극복해야 되는데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3가지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3가지 인플레이션은 뭐였죠? 첫 번째가 바로 자산 인플레이션. 최근에 미국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국내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정도로 자산 가격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자, 자산 가격의 인플레이션은 어디로 옮겨붙냐면 가격 인플레이션으로 옮겨붙죠.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해야 됩니다. 뭐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필요한 물건을 살 수도 있죠. 이런 재화나 서비스에 돈을 쓰게 되는데 이게 지금 너무 비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느끼지만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5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모든 물가가 말도 안 될 정도로 높아졌다. 미래에는 이 인플레이션이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필쌤이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죠. 자, 그러면 자산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가격의 인플레이션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임금에도 인플레이션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회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종업원들 월급 주는 게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종업원들의 월급도 그에 따라서 올려줘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임금 생활자다라면 모르겠지만 내가 임금을 주는 사람 입장이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임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임금을 올려받아도 이게 올라갔다라는 느낌이 없어요. 자산이 올라가고 나서, 그러니까 뭐 주식 가격 올라가고 아파트 가격 올라가고 나서 모든 물가 다 올라가고 나서 마지막에 올라가는 게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딱 받아보면 분명히 작년보다는 월급이 올랐는데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나서 받으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소득까지 없어진 노후가 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자산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은퇴 전에 1주택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아파트라고 하면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가격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려면 돈을 많이 못 벌더라도 오래 일해야 된다. 사회활동이 연장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는 내가 노후에도 사회활동을 하는데 그게 임금을 받는 세컨 잡이다라고 하면은 임금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소득 활동이 길어지는 것이 재테크 수익률이나 기타 다른 방법의 노후 준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필쌤이 늘 말씀드리는 노후 준비의 개념도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개념도는 말이죠. 소득을 다양화하라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노후 생활비를 어떻게 쓸 것인지 예상하는 계산을 해봤죠. 자, 그 계산한 생활비가 어디서 나와야 되냐?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임대소득,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회활동을 하는 기타 소득,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야 된다. 만약에 한 곳에서 돈이 나오게 되어 있으면 파이프라인이 하나다. 그럼 그 파이프라인 막혀버리면은 노후 생활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기준점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제가 노후 생활비의 목표를 한번 정해보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노후 월 생활비의 최저 기준, 우리가 최저 생계비라는 게 있고 중위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이 256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60% 수준인 153만 원이 월 최저 생계비죠. 자, 그러면 월 최저 생계비로 계산하면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1년에 1,836만 원이 필요하고요. 중위소득, 그러니까 딱 중간 정도의 소득으로 얘기하자면 3,072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일하지 않는 노후에 근로소득 없이 그게 예금의 이자가 됐든 주식의 배당이 됐든 부동산의 월세가 됐든 받으려면 과연 어느 정도로 돈을 모아야 할까 하는 것을 한번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인 가구 같은 경우 월 최저 생계비 같은 경우는 4%의 자본 수익률로 봤을 때 4억 5,900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4억 5,900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뭐 집에 들어가 있는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4억 5,900만 원 정도의 자본이 있어야 수익률 4%로 했을 때 내가 일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월 최저 생계비 정도가 나온다. 목표가 좀 명확해지는 느낌이 있죠? 아, 4억 5,900 정도는 모아야 내가 실제로 최소한의 은퇴를 할 수 있겠구나.
자, 그런데 최저생계비 갖고 생활이 안 된다. 중위소득 정도. 그러니까 256만 원 정도는 써야 된다라고 보면은 4% 기준으로 7억 6,800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이 7억 6,800 안에는 내가 집에 들어가 있는 보증금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빼고 주거를 제외한 순수한 자본으로 7억 6,800만 원이 있어요. 그거 7억 6,800만 원을 가지고 뭐 부동산을 사서 월세를 받든 주식을 사서 배당을 받든 예금을 해서 이자를 받든, 물론 예금으로 이자는 4%가 안 나오겠죠. 어쨌든 4%를 기준으로 보자면 요 정도의 목표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2인 가구다라고 하면 이게 부담이 더 커집니다. 2인 가구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이 420만 원입니다. 420만 원. 42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내가 2인 가구들 중에 중위소득만큼은 내가 근로소득 없이도 내가 이게 쓸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1년에 5,040만 원인데 요거 4% 기준으로 하면 12억 6천 정도의 자본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최저생계비로 보면은 60%니까 251만 원입니다. 그러면 4% 기준으로 보면 7억 5,300만 원 정도가 된다. 이렇게 숫자로 보니까 조금 머릿속에 명확하게 오죠.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거를 내가 달성을 해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절대로 근로소득 없이 일하지 않고 이 소득에서 나오는 자본소득만으로도 생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이건 좀 불가능한데? 왜 소득이 떨어지더라도 조금 더 오래 일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라이프에서 워크를 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대부분의 직장생활 5년차, 10년차 미만 직장인들을 만나보면 회사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그거는 모든 직장인이 마찬가지죠. 정말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막상 은퇴를 하고 회사를 안 가고 사회활동이 중단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눈 뜰 이유가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이게 한 퇴직자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라이프 안에는 워크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다만 지금처럼 5일을 일하고 2일을 쉬는 시스템은 사실은 20년, 25년 이상 하기는 어렵습니다. 좀 힘들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3일 정도 일하고 4일 쉬는 거예요. 최근에 사회적으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정년 연장의 문제도 있지만 4.5일제나 주간 4일 근무제 같은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측도 있고 찬성하는 측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조금 무리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맞겠죠. 우리가 은퇴해서 한 3일 정도 일하고 4일 정도 쉰다라고 하는 게 가장 밸런스가 맞는, 어떻게 보면 노후에 가장 행복한 삶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논다면 한 달, 두 달은 너무 행복하겠죠. 그러나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3개월, 4개월이 지나고 소득이 줄어들고 이제 내가 갖고 있던 공적연금이나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만 가지고 생활을 하다 보면 생활비가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생활비가 부족해지고 여가 시간은 길어진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림의 떡이죠. 여가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그림의 떡입니다. 시간은 많이 남는데 돈이 없어요. 물론 돈만으로 여가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쌤이 늘 말씀드리는 거는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해라. 담백한 여가 생활. 돈이 안 들더라도 행복한 여가 생활 보낼 수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돈이 아예 안 들 수는 없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 우리 라이프에서 워크는 어찌 보면은 빨리 벗어나고 싶은 시간일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 굉장히 여가 생활의 여유로움을 맛볼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아예 라이프에서 워크를 뺄 생각을 하시지 않는 것이 맞겠다라는 이야기죠.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중위소득 정도의 소득을 내가 일하지 않더라도 자본소득으로 얻으려면 수익률 4%로 얼마 정도가 돼야 되느냐. 자, 이걸 말씀드렸는데 그냥 간단하게 필쌤이 늘 저축 많이 하라 그러고 150, 200 계속 저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20년 정도가 남은 사람을 기준으로 요즘은 주식 수익률도 좋고 배당주 수익률도 좋으니까 한 수익률 5% 정도 기준으로 얼마 정도 저축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 금액이 달성될까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2%를 가정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금액보다 더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금액은 지금 은퇴하는 사람들 기준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매년 2%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 보여드리는 표와 같습니다. 1인 가구의 중위소득으로 생활하려면 인플레이션 2%를 감안했을 때 9억 2,800만 원. 자, 이 정도를 우리가 투자 수익률 5%로 만들어 가려면 한 달에 271만 원씩 저축해야 됩니다. 와, 이건 진짜 좀 굉장히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월 최저 생계비, 그러니까 중위소득의 60% 정도를 만들어내려면 얼마를 저축해야 되냐? 요게 좀 현실적이네요. 159만 원 정도는 저축해야 된다.
자, 2인 가구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2% 적용했을 때 15억 6천 정도를 만들어야 현재 화폐 가치로 중위소득을 근로소득 없이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저축을 얼마 해야 되냐면 월 456만 원. 야, 이거는 좀 불가능하겠죠? 현실적으로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낮춰서 60%로 보면 271만 원입니다. 자, 각설하고요. 일단 현실적으로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항상 150만 원 정도는 저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냥 허투루 하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앞으로 20년 정도를 일한다고 봤을 때 정상적으로 노후 준비가 되려면 적어도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159만 원.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150만 원 정도의 자본은 모아 나가는 것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저축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하고 아무런 준비 안 하고 사회활동만 연장시킬 수도 없죠. 반대로 사회활동은 연장 안 하고 60세, 55세에 그냥 딱 은퇴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가지고 길어진 노후를 살겠다. 이것도 무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사회활동도 조금 연장을 해서 적어도 한 은퇴 이후에 한 10년, 15년 정도는 소일거리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최소한 150만 원 정도의 저축도 해야 되고 이런 노력들이 다 같이 갖춰졌을 때 노후 준비가 균형감 있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한번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노후 준비를 할 것인지 그리고 나는 노후 생활비는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지부터 계산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